저번에 화질이 좀 안 찍혀가지고 지금 같은 수업을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필기한 거 보고 하시면 되고 순서는 조금 더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 화질 안 좋은 영상이랑.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일단 등비수열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맞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A에는 뭐예요? AR에 n-1제곱이라고 하고 이때 A가 첫째항이고 R이 공비인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냐면 앞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에 n-1제곱.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은 결과가 막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지금 뭐냐면 수렴할 수도 있고 이제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발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증명도 가능하지만 일단 예시로 먼저 설명을 하고 증명은 제가 한 가지 케이스만 그때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예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2x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금 생겼지 맞습니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뭐예요? 2의 n제곱은 한없이 위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였냐면 무한대였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을 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맞죠? 밑이 0과 1사이라서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오게 생겼다는 거 알아요. 맞아? 그래서 뭐냐면 n값이 한없이 커지면 뭐야? 요 2분의 1의 n제곱은 x축에 다가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y는 0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다? 이 극한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봅시다. 물론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경향성은 그릴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an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4, 8, 16, 마이너스 32, 그 다음 뭐예요? 64, 뭐 마이너스 12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요렇게 지금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벌어지는데 모양이 진동 형태니까 얘는 우리가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뭐라 하냐면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 케이스는 뭐다?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예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an을 나열을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2분의 1, 64분의 1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요렇게 해가지고 점점 x축에 다가간다는 게 보이죠? 맞습니까? 진동하는 모양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진동하는 모양일지라도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진동이 아니라 수렴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지금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수열이 뭐예요? 1, 1, 1, 1, 1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얘는 뭐다? 극한값이 1로서 존재합니다. 즉 수렴을 해요. 1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일정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케이스도 뭐냐면 계속 같은 모양이 일단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다? 일단은 진동이 있고 진동 케이스는 발산이 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이 뭐냐 요래 된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이라고 할게요. 수렴이란 말은 어떤 실수 값으로서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수렴하는 케이스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얘 수렴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얘도 수렴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얘도 수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는 뭐냐면 공비가 0과 1 사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됐습니다. 맞죠? 얘는 공비가 1일 때가 됐어요. 그 다음 참고로 이제 뭐야? AN이 0이면 당연히 상수열이니까 0이니까 뭐야? 수렴 극한이 0됩니다. 그래서 뭐다? 0일 때도 수렴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요 리미트 n이 먼저라고 할 때 r의 n제곱이 수렴할 조건은 뭐다? 아, 그놈의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뭐다? 1일 때는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생하니까 뭐다? 1일 때 붙여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일단 뭐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A를 붙이니까 A를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R의 n-1 제곱.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필요통분 조건은 일단은 뭐 n-1 제곱이나 n 제곱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공비는 이게 나와요. 근데 r이 만약에 2라고 할지라도 a가 0되면 수열 자체가 0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뭐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해가지고 요거가 뭐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이 된다겠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알겠죠? 한 가지 케이스만. 그래서 이거는 중3이니까 참고로 하고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은 그래도 문제만 푸지 말고 이런 증명도 고1, 2 때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고3 때 뭐 서술형이라던가 뭔가 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R이 1보다 클 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R의 n제곱 얘가 R이 1보다 클 때는 뭔데가 낫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가 무한대임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구교과 과정으로는 수원이고 그 다음 님들 교육 과정으로는 이제 대수. 요 책에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그 수학적 기납법 단원을 배워야 맞아? 수학적 기납법이 그냥 수기라 적겠지? 그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문제 유형이 어떻게 돼요? 등식 증명, 배수 판정법 증명, 그 다음 이제 뭐 부등식 증명, 그 다음 이제 그 외 증명해가지고 뭐 점화식도 나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우리가 보통 부등식 증명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에서 뭐냐? 1 더하기 h의 n제곱은 뭐다? 1 더하기 nh보다 크다. 물론 가끔 등호가 붙기도 해요. 등호 붙는 케이스는 이제 조건을 이제 좀 살짝 바꾸면 등호가 붙기도 합니다.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편의상 지금 n은 지금 뭐 할 거냐면 2 이상 자연수 그 다음에 h는 양수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책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문제는 이제 n이 1일 때 해버리면 봐봐요. n이 1이면 여기 1 더하기 h, 여기도 1 더하기 h인가? 그때는 이제 등으로 붙여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의 h도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우리는 알아치라 했지?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해요. 뭐 쓸데없는 거긴 한데 요 베르누이 이제 수학자인데 여기는 이제 3대 할아버지, 아빠, 아들 3대가 다 수학자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약간 좀 상업적 수학을 조금 많이 해서 좀
수학으로 돈을 많이 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요 부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보세요.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1 더하기 H로 표현할 수 있겠지. 왜? H는 지금 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되냐면 양변을 n제곱을 하면 R의 n제곱은 1 더하기 H의 n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NH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면 항상 R의 n제곱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H 얘를 봤더니 H는 양수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양수는 무한대죠. 그 다음에 1 더해봤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한대가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작은 게 무한대예요. 그럼 당연히 큰 것 또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이거 임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케이스도 이 베르누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합니다. 알겠지? 쌤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는 이거 못 쓰지 않나요? 0과 1 사이일 때는 저희가 역수를 해가지고 0과 1 사이 역수하면 1보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베르누이 부등식까지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케이스 주면 또 고등학교 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이 부등식은 교과서상으로는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거나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논술 문제 할 때는 쓰는 부등식이긴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살면서 많이 만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조금 외워두고 있어도 괜찮은 부등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때 정수 x 개수를 구해달래요. 근데 이 수열이 잘 관찰을 해보면 분모에도 n제곱이고 분자에도 n제곱이 있으니까 만약에 수열의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3분의 2x 플러스 1의 지금 뭐가 되냐면 n제곱입니다. 뭐예요? 어떤 숫자의 n제곱 아니면 ar의 n-1제곱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기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째 항이랑 공비가 같아서 맞죠? 왜냐면 3분의 2x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x 플러스 1의 n-1 제곱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첫째 항이 0인 케이스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여기 사이에도 0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했지. 그래서 이게 공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비가 요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수렴이라고 하는 거 안다고요. 그러면 공비가 3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 양변에 3 곱해주고 1 빼주면요. 봐봐요. 3 곱하면 마3 1 빼주면 마이너스 4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는 3 곱해주면 3 1 빼주면 2 2로 나눠주면 1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수 x 개수는 등호가 한 개 있을 때는 그냥 뺀 게 정수 x의 개수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고로 이제 알고 가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적고 갈게요. 그래서 참고 뭐냐면 A랑 B가 정수일 때 A, X, B 그 다음에 A, X, B 그 다음에 A, X, B, A, X, B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정수 X 개수 요거를 아직도 손가락으로 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손가락으로 세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으면 빼고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수 x 개수는 b 빼기 a 더하기 1개가 돼요. 그러면 밑에 거는 등호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빼면 되니까 그냥 뺀 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다? b-a가 돼요.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등호가 개수 똑같아요. 맞아? 그러면 뭐냐면 여전히 b-a가 됩니다. 여기는 등호가 하나 더 빠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빼고 빼기 1. 그래서 요 개수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손가락으로 세시면 안 돼. 뭐 이렇게 1, 0, 1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주시기 바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얘 2랑 얘 3으로 넘어갈 건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 자체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뭐다? 등비수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2랑 얘 3을 뭐라 부르냐면 등비수열을 포함한 아니면 등비수열이 포함된 뭐다? 수열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렴할 조건들이 뭐냐면 이 공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공비를 찾아줘요. 만약에 두 개의 지금 등비 수열이 있는데 맞죠? 공비가 다르다면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더 범위를 쪼개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비가 한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 그 다음 공비가 1보다 클 때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얘 3과 얘 2랑 얘 3은 지금 등비수열의 공비가 다 R이에요. R 맞죠? 그래서 R이니까 R 기준으로 쪼개면 됩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보통 공비가 R일 수도 있고 절대값 R일 수도 있고 R 제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값 R이랑 R 제곱이 생긴 거는 조금 더 더럽게 생겼을 때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쉬워요. 왜냐면 절대값 R이랑 R 제곱의 특징은 음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케이스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0으로 바뀌고 뭐다? 여기가 0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만 하면 돼요. 뭐 공비가 절대값 R이나 R 제곱일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쉬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은 R인 게 조금 더 많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천천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겠지?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이 극한을 이제 보낼 건데 지금 뭐다? 공비가 현재 R이에요. 맞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해야 되는데 얘 2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은 버릴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공비가 1일 때, 그 다음 공비가 1보다 클 때 해가지고 지금 뭐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4가지로 쪼갭니다. 여기서는 아마 5개로 쪼개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억을 해야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뭐다? 점점 이렇게 크게 진동한다고 했어요. 여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약간 반복되면서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꼴만 본다면 극한 꼴만 본다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겠죠. 부호는 무시하니까 원래 꼴 파악을 할 때는. 됐습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는 작은 놈은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상수 같은 경우는. 됐나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 직관력에 의해서 뭐야? 다항식보다도 지수식, 밑이 1보다 큰 지수식이 훨씬 무한에서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뭐냐? 3은 무시하고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r의 n제곱이고 1도 무시하고 마이너스 4의 r의 n제곱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야? 약분되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4가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다 했죠. 맞습니까? 0으로 가니까 여기가 0으로 가고 여기가 0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극한이 뭐가 나오냐면
3 빼기 0분의 뭐야? 1 빼기 0이 나와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했지. 안 어렵죠? 그 다음 이제 R이 1일 때는 그냥 R이 진짜 1 넣으면 돼요. 1의 n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뭐야? 3 빼기 1분의 1 빼기 4가 돼요. 그래서 3 빼기 1분의 1 빼기 4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게 된다. R이 1보다 크면 아까 똑같아요. 뭐 2의 n제곱 뭐예요? 무한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고요. 그럼 뭐다? 이 작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랑 같은 케이스가 나올 거니까 뭐다? 4가 나오게 된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4, 이때는 3분의 1, 이때는 마이너스 3, 이때는 4. 그래서 이거 통째로가 답이 된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요 조건이 없으니까 이제 5개로 쪼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해석할게겠지. 그래서 뭐다? 조금 더 길게 그어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차피 공비가 R인 거 아니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이제는 센스를 좀 발휘합시다. 뭐다? 요 두 가지 케이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 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는 무시해도 되니까 얘가 위에 거는 적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1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한번 실제로 넣어봐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인데 가끔 가다가 이게 뭐 풀다 보면 수렴하는 경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적을게요.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 빼기 2가 돼요. 그러면 1분의 마삼이니까 일단은 홀수일 때는 마삼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홀수 열등이죠. 홀수 열등. 근데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가 나와서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뭐다? 짝수 열등의 극한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그거 배웠잖아요. 뭐예요? 그 부분수열거 기억나죠? 뭐다? 홀수열과 짝수열이 둘 다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뭐다? 전체 수열도 그 값으로 가게 된다 했어요. 그거 두 개는 필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홀수열은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고 짝수열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올라가니까 뭐다? 두 개의 부분수열이 서로 다른 값으로 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야? 원래 거는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발산이라 적어도 수열의 끝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의 끝까지는 수렴과 발산으로 나누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진동이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0으로 가잖아요. 얘가 0으로 간다고요. 그럼 뭐야? 0 더하기 2분의 0 빼기 2가 돼가지고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R의 1 때는 실제로 1 넣으면 된다 했으니까 뭐예요?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가 되니까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 통째로가 답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얘 4를 보면 얘는 이제 AN의 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분합. 그래서 이제 뭐냐면 SN이 n 곱하기 3의 n제곱일 때 리미트 n이 먼저 들어갈 때 AN분의 SN을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는 AN과 SN의 관계를 알잖아요.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크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n이 2 이상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뭐 n이 5 이상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n이 뭐 100 이상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제가 n이 얘가 뭐다? 2 이상으로 일단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됐네? 그럼 우리는 AN과 SN의 관계가 뭐냐면 AN은 SN-1되고 이 관계식은 n이 2 이상일 때 늘 성립하는 거 알아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SN의 식이 있으니까 AN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SN은 지금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Sn-1은 n 대신에 n 빼기 넣은 거니까 n-1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수열의 극한이나 이제 함수의 극한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급수 단원에서는 우리가 3의 n제곱 있으면 여기도 3의 n제곱인 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3분의 1로 바꿔서 이 앞쪽에 넣을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n-1에다가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3의 n제곱이고 여기도 3의 n제곱이라고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빼기 이거가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n은 3분의 3n이 될 거 아니야. 3n에서 n을 빼니까 2n 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뭐다?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이 식이 an이에요. n이 2 이상일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지금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분모가 an입니다. 그래서 an이 3분의 2n 더하기 1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sn이니까 n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3의 n제곱은 약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뭐야? 얘는 3분의 2n이고 여기는 n이에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비잖아. 맞죠? 그래서 3분의 2분의 1이에요. 번분수 계산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5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랬죠? 얘 5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알파 베타를 조금 구해 놓을게요. 물론 베타가 큰 근인 건 아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를 풀려면 그놈의 베타가 1보다 큰지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근공을 쓰면요.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맞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여튼 알파라고 하는 놈은 작은 놈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맞죠?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놈은 큰 놈이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1이잖아 맞죠? 뭐다? 1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1인데 계속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모르겠네. 됐어요? 그 여튼 지금 베타는 놈은 루트 5가 2.11이니까 2.11에다가 1 더하면 3.11이 그럼 2분의 3.11이니까 일단 베타라고 하는 놈은 1보다 크다가 돼요. 큰 놈이. 됐습니까? 요까지 체크를 해놓고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극한이 리미트 an분의 an 플러스 1이에요. 적어봅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라고 하는 놈은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고 됐나요? an 플러스 1은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아까 여기서 말했죠. 요런 구조보다는 요런 구조를 바꿀 거라고. 그래서 얘를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제곱 베타 곱하기 베타의 n제곱을 처음부터 적을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 뭐야? 얘도 등비 수열을 포함한 뭐 수열의 극한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야? 베타 스테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짓기 때문에 뭐다? 알파보다 현재 베타가 크대요. 그러면 알파를 무시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얘네들은 소거 법칙으로 소거를 해버리자고. 됐나요? 그러면 베타 n제곱분의 베타분의 베타 n제곱이니까 뭐야? 베타 n제곱이 약분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요? 수열의 극한이 베타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 이유는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됐습니까? 그런데 베타가 뭐였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였죠. 그래서 뭐다?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면 되겠지. 또 실수로 이거 다 베타로 적지 말고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두 근이 다 뭐 0과 1 사이라면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러니까 등비수의 극한으로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얘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냐면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 리미트 안에 등비 수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등비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이 되어야겠지. 그럼 이번에는 공비라고 하는 놈이 절대값 x라고요.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뭐다? 음수일 때는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뭐냐? fx를 제가 적을 때 처음에는 뭐다? 어차피 공비가 0 이상이니까 처음 범위는 0 이상 1 미만 공비가 1 기준도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때 두 번째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쪼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답안을 적을 때는 나중에 이제 뭐다? 여기를 x의 범위가 되니까 부등식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공비가 0과 1 사이면 리미트 절대값 x의 n제곱은 0으로 가겠죠, 맞죠? 그럼 뭐다? 얘는 0 더하기 1, 0 빼기 1, 1에 나오고 요게 지금 나오는데 앞에 x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 더하기 x 적어놓을게겠지? 그러면 이 식은 일단 뭐냐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됐네? 자, 절대값 x가 1이면 얘도 1이고 1, 1이니까 뭐가 돼요?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뭐야? x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요게 0이니까 x가 나와요. 그럼 실제로 뭐냐면 x가 1일 때는 1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1은 무시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1과. 그럼 뭐야? 절대값 x n제곱분의 절대값 x n제곱이니까 뭐가 나오니까 1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다? 얘네들을 작은 놈들을 무시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뭐다? 1 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다시 나타내기 때문에 식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요거는 안다고 칠게요. 그래도 미적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 바로 암산으로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쪼갤게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했죠. 그 다음 얘는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이거니까 1. 얘도 요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이거니까 지금 뭐야?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여기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더하기 x 안 했어야겠죠? 그러면 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뭐다? 여기가 x 더하기 1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그래프 그리면 답입니다. 이겠지? 그러면 그래프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릴 줄 아는 거는 미적분 정도 배우는 정도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빠르게 그리도록 평상시에 좀 자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경계가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체크를 하고, 자 일단은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래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1 넣었을 때 2 지나가잖아. 1,2는 뭐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직선이니까 뭐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실제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뭐다? 여기 색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잖아. 1은 여기 딱 절반 여기 색칠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했으면 x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지? 그 다음 뭐야? 1 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0, 마이너스 1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평행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요 그래프가 답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극한 구하는 것 자체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는 거는 지금 사실 교육과정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실제로 지금 다루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책이 정석이라서 정석에서는 이게 수원책에 보면 그 처음에는 노가다를 구해놓고 나서 뒤에서 사실 이렇게 풀 수 있다 해가지고 요 구교육과정 정말 옛날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가서 참 이게 교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이게 교과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거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책이 지금 뭐다? 정석이니까 정석에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그 정석에서 다루는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를 할 게 알겠죠. 실제로 기본 문제 풀려면 그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 중에서 하나를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먼저 그 또 교과에서 빠진 용어인 개차수열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뭐냐면 어떤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러니까 an은 그냥 임의의 수열이 되겠지. 이 두 개를 뺀 새로운 수열, 이 bn. 그래서 이 bn의 이름이 개차수열이에요. 뭐 계단의 차이다, 뭐 다음 항과 전의 항의 그 계단의 차이다 해서 개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거냐면 이 개차수열 bn을 이용해가지고 an의 일반항을 구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n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n 빼기 an-1은 n 대신에 n 빼기 1을 넣은 거니까 여기가 b의 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n 대신에 n 빼기 2를 넣으면, 아니면 여기다가 또 n 빼기 1을 넣으면 뭐다? an 빼기 1 빼기 an 빼기 2, 얘가 bn 빼기 2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계속 쭉쭉쭉 넣어주세요. 계속 넣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a2 빼기 a1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지금 숫자가 똑같잖아. n 빼기 1 빼기,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여기가 b1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을 통째로 더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더하기를 하다 보면 여기 an 빼기 1, 여기 an 빼기 1이 부반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n 빼기 2인데 여기 또 어차피 an 빼기 올 거니까 여기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여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게 an 빼기 a1이 남아요. 우변은 뭐야? b1부터 bn 빼기 1까지 다 더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수열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뭐야?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뭐다? b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원을 넘겨주면 뭐다? 수열 an 일반항은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쌤 저는 대수로 배웠는데 대수에서는 이걸 안 했는데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교과에 빠졌는데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가끔 뭐 어디 뭐 문제를 풀다가 문제집을 풀다가 만나게 되면 공식을 쓰는 게 빨라요.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깊게는 다루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물론 본인이 특목을 가면 특목에서는 어차피 다 하니까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개차수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 이 개차수열을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점화식을 적어버리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1에다가 an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화식도 항등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n 대신에 n 빼기를 넣으면 an은 3분의 1에다가 an 빼기 1 더하기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식을 뺄 겁니다. 알겠지? 두 식을 빼면 여기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나오고 여기는 2는 사라지게 되고 3분의 1로 묶어버리면 an 빼기 1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저게 보이나요? 살짝?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다? bn이라 잡는다면 여기가 n일 때 n이니까 요 식은 뭐가 되냐면 뒤에가 n 빼기 1이라서 bn-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bn이라고 하는 놈이 3분의 1 곱하기 bn-1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졌다. 뭐야? bn은 등비수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bn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bn은 뭐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bn이라고 하는 놈은 an 플러스 1 빼기 2n. b1이라고 하는 놈은 n에다가 1 넣으면 되니까 a2 빼기 a1. 그 다음에 3분의 1에 n-1제곱 된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bn을 만족하면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며.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an은 뭐다? a1 더하기 요게 통째로 bn이니까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그래서 a2 빼기 a1에다가 3분의 1에 k-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뭐죠?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k-1 제곱 뭐야?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실제로 공비도 1도 아니니까.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은 뭔지 알죠? 그리고 뭐 r 빼기 1분의 a에다가 r의 한개수 빼기 1 이래 되거나 아니면 1 빼기 r분의 a에다가 1 빼기 r의 n제곱이다. 요거는 안다고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로 쓸게요. 1 빼기 r로. 됐습니까?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에다가 첫째 항은 a2 빼기 a1이에요. a2 빼기 a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에다가 뭐다? n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는 a1이고 3분의 2거든요. 범수 처리해주면 2분의 3 되겠죠? 그래서 뭐다? 2분의 3에다가 a2 빼기 a1에다가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리미트 an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an을 구해주면요. 자, 뭡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디로 가요? 우리가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남는 거가 여기 a1이 있고 얘는 0이지만 앞에 1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2분의 3 a2 빼기 2분의 3 a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계산을 좀 해주면요. 얘는 뭐야? 2분의 3 a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가야 돼요. 뭘 더 가야 되냐면 a1은 일단 p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그러면 a2를 구해줘야 돼요. a2는 뭐야? 이 식에다가 1 넣어버리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봤더니 a2는 3분의 1 a1 a1은 p라고 했습니다. 3분의 1p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2분의 3 a2는 양변 2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p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흰색으로 할 거예요. 옆에다 할게 그냥.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뭡니까? 요게 2분의 1p 더하기 3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p니까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니까 답은 3 나오게 됩니다. 그치? 됐습니까? 이거는 너무 옛날 교육과정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점화식 푸는 방법도 지금 해야 되고 개차수를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치는 할 거예요. 근데 뭐 수능을 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아까 썰 1보다는 계산이 줄어드는데 약간의 좀 기교가 들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교냐면 잠깐 얘를 알파라고 줄게요. 얘도 사실 다른 거지만 알파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을 먼저 구해줄게요. 그래서 넘기면 3분의 2알파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2 나눠주고 3 곱해주면 알파가 3이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뭔 짓 할 거냐면 이놈의 알파를 양변에 지금 뭐다? 10 변형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알파는 3. 그 다음에 여기 앞에 3분의 1이잖아. 맞죠? 3분의 1에다가 지금 뭐냐면 an 빼기 3 이라고 적으면 실제로 전기를 하면 똑같아요.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 넣어가면 더하기 3 되죠? 3 빼기 1이니까 뭐 나와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놈의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계산해주고 여기 안에 알파를 빼고 여기 안에 알파를 빼면 항상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라면 알파는 1 p분의 q가 나와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뭐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bn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b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됐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또 뭐가 나오냐? bn 플러스 1은 3분의 1 bn이 나와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bn이 등비수열이 나와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1바당을 적어주면 bn이 b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bn이 이번에는 an 빼기 3이에요. 그러니까 개차수열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an 빼기 3 적을게요. bn이 an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b1이라고 하는 놈은 n에다 1 넣은 거니까 a1 빼기 3이에요. 그래서 a1 빼기 3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 n-2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n은 3 넘겨주면 3 더하기 그 다음에 a1이 p라고 했으니까 뭐야? p 빼기 3 3분의 1에 n-1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끝났죠 벌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 통째로 0이네? 뭐밖에 안 남아요? 3밖에 안 남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솔 1보다는 솔 2가 훨씬 간결해요. 됐습니까? 근데 약간의 뭐다? 이런 기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 적어도 되겠죠? 적어줘야 되나요? 참고로만 적어놓을게요. 참고 an 플러스 1이 p an 더하기 q꼴. 그래서 뭐다? 얘를 알파라 두고 얘도 알파라고 두고 정리를 해주면 뭐야? 1-p에 알파가 q가 나오죠. 그러면 이놈의 알파는 1-p분의 q가 되는데 얘가 되면 이제 뭐가 성립한다고요? 항상 이 점화식은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그 다음 p로 묶어내고 an 빼기 알파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뭐다? 곱하고 알파 넘겨줘서 계산하면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알파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아니면 뭐 q 자리에 넣어서 확인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수학자 뭐 피카르드 뭐 부르는 게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 가지고 우리가 해볼 겁니다. 알겠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냐 얘를 y를 잡고 얘를 x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라고 하는 것도 그릴 거예요. 이걸 그리는 이유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의 도형이 나오면 항상 위치 관계를 조사해야 돼요. 위치 관계가 뭐냐면 교점이 있니 없니 아니면 교점이 있다면 뭐니 이런 거예요. 그게 뭐요?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교점 구하면 당연히 뭐야? x랑 3분의 1x 더하기 2랑 같다고 하니까 넘기면 3분의 2x가 2라서 x가 3 나오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3,3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3분의 1x 플러스 2는 완만하게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y는 x를 그리니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3,3입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P1이 어딘지 몰라요. 모르니까 뭐 왼쪽에 수도 있고 오른쪽에 수도 있죠? 그냥 대충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지금 P, 그러니까 P니까 A1이라고 할게요. 자, 봐봐요. 우리는 L에다가 1 넣으면 A1이 넣으면 3분의 1 A1 더하기 2가 A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다가 A1을 넣으면 여기는 A2가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2를 넣으면 A3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냐? 여기다가 A1을 넣으면 여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A2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A2를 다시 넣어야 되잖아. 그 A2를 넣는 방법이 뭐냐면 Y는 X예요. 뭐냐면 여기랑 Y-X 교점이 있으면 여기 이 점이 뭐가 돼요? A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Y축에 있는 숫자를 X축에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Y는 X의 역할이 되겠지. 그럼 이제 또 뭐야? 여기다가 A2를 넣으면 A3가 나오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A2를 넣을게요. 넣으면 여기에 교점을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뭐다? A2를 넣으면 여기가 A3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게 Y-X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A3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짓을 계속해서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자, A3를 이제 넣어버리면 여기가 이제 교점이니까 뭐다? 여기가 A4가 돼요. 안 적을게 이제. 그래서 Y-X 때문에 여기가 A4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가 이제 교점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럼 여기가 이제 A5가 돼요. 그럼 Y-X 때문에 뭐가 돼요? 여기가 A5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다가가고 있어요? 교점으로 다가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 점들이. 여기가 지금 뭐예요? A2였고 A2, A3, A4, A5가 해서 뭐야? 이 교점에 다가간다고. 그럼 교점이 지금 뭐야? 3이잖아. 그래서 뭐다? AN이 3으로 다가갑니다. 쌤 근데 X좌표로 봐야 돼? Y좌표로 봐야 되면 어차피 여기가 3,3 Y랑 X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네? 그래서 뭐다? Y 숫자로 봐도 됩니다. 알겠지? X 숫자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다? 교점 3,3이니까 3으로 다가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수학자 피카르의 방법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쌤 A1이 왼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왼쪽도 한번 볼까요? 뭐 여기 잡을게. 됐네? 자, 그래서 뭐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A2가 됩니다. 맞아? 됐죠? Y는 X 때문에 여기가 A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3가 나와요. Y는 X 때문에 여기 A3가 돼요. 다시 얘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점점 어디에다가 가요? 3,3 교점에 다가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수열의 극한은 뭐예요? 수열의 항번호가 커지면서 그게 수열 A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항번호를 계속 커지게 하면서 봤더니 이 교점에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답은 뭐다? 3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얘를 y는 3분의 1x 더하기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y는 x를 그려주고 나서 첫째 항이 숫자로 돼 있으면 그 숫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다 갔다 버리고 첫째 항이 숫자가 없으면 교점보다 왼쪽에서 한번 해보고 교점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미리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결과를 뭐냐?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요 점화식이 만약에 나오면 이놈의 p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a에는 수렴하게 돼요. 됐네? 그 외에는 따로 조사를 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뭐 p가 1보다 크면 명백하게 발산이긴 할 거예요. p가 1보다 크면. 뭐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아마 진정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네? 수렴하겠네? 그러면 교점만 구해내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나쁜 풀인데 이거는 그냥 나쁜 풀이 참고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면 항상 요 교점 y는 x로 간다는 거잖아요. y는 x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얘가 별로 간다면 얘도 별로 간다고요. 왜? 꼴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뭐가 되냐면 저 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냐? 별은 3분의 1별 더하기 2. 이거 풀면 별이 뭐 나오냐? 3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나쁜 풀이라고 한 이유는 뭐가 단점이냐면 만약에 답이 발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발산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짓을 하다 보면 교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점에서 멀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숫자를 어떻게 있는 거지? 요 점화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함수식이 있다면요. 그때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답이 발산인데. 왜? 이거를 적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한 거라고. 실제로 이 문제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쓰면 돼요. 답 나와요. 근데 수렴한다 보장 없으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점이 꼭 한 개라는 보장이 없어요.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교점이 두 개면 이걸 풀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럼 알아내려면 결국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개의 문제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솔3로만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 피카레의 해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다? 얘를 y는 얘는 x로 해서 루트 x. 그래서 얘랑 뭐다? y는 x.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점 0,0이고 1,1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지금 생겼고 맞습니까? 0,0 지나고 그 다음에 yx 그래프도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1,1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이 첫째 항이니까 여기가 지금 첫째 항 됐네? 그래서 뭐다? A1을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A2라고요. 그래서 y는 x를 써버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A2가 돼요. 그래서 A2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A3가 돼요. 그래서 y는 x를 써버리면 여기가 지금 A3가 됩니다. 그 다음에 A3를 넣어버리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A4가 나와요. 근데 y는 x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A4가 돼요. 뭐 벌써 어딘지 알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뭐야? 계속 집어넣으면 어디에요? 이쪽 교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뭐 A2, A3, A4, A5 이렇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가 지금 A1, A2, A3, A4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따라가든 이렇게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여튼 왼쪽 교점이 아니라 오른쪽 교점으로 다가가게 됐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1,1로 다가가니까 보다 극한값은 1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나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만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일단은 먼저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정의는 이거죠. x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x까지 총 가능한데 맞죠? 최대 점수가
참 이 표현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가우스 X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2.7 얘는 우리가 뭐예요? 2인 거 알죠? 맞죠? 그 다음에 가우스 마이너스 2.7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왜냐하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2.7이 있고 여기에 마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2가 있고 2.7이 있고 뭐 3이 이렇게 있으면 뭐다? 이 숫자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숫자 이하인데 뭐다? 가장 가까운 정수가 뭐냐? 그게 가우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이하인데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가 돼요? 마3이 되니까 얘가 마3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뭐야? 이 숫자 이하인데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뭡니까? 2니까 뭐다? 가우스 2.7에 2가 나오게 된다. 이런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실수 x가 있다면 항상 뭐다? 뭐 3.1이라던가 뭐 여기 있는 2.7 마이너스 2.7은 항상 뭐냐면 정수 부분을 정부라 적을게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소수 부분의 약속이 0 이상 1 미만입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2.7이라고 하는 숫자는 2 더하기 0.7로 표현되기 때문에 2가 정수 부분이고 0.7이 소수 부분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정수 부분이 2가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7의 정수 부분을 볼 건데 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0.7은 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마이너스 2.7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내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3으로 가야지 얘가 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일치하죠,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 가우스 X의 의미는 뭐다? 어떤 실수 X의 정수 부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정수 부분을 넘기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소수 부분 알파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돼요. 그래서 뭐다? 요 식은 X의 소수 부분이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물론 필요는 없겠지만 가우스 X도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가우스 X는 뭐가 됩니까? 요게 가우스 X고 요게 X고 이게 알파니까 알파를 넘겨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다? 얘는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요 혹시 잊혀야 될까요? 지금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겠지? 생각보다 설명이 좀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X는 정수기 때문에 얘를 는 n이라 잡아버리면 그럼 n은 정수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부등식이 있어요. x의 범위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거이면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자유롭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2.7이든 2든 2.9든 간에 다 2랑 3 사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종종 저도 쓸 거라서 문제 풀 때 기억하세요. 가우스 x 더하기 m 얘는 가우스 x이고 m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m이 정수면 돼요. 뭐 자유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됩니다. 알겠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겠지? 증명은 요 위에 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뭐냐? 가우스 x는 정수기 때문에 n이가 잡을 수가 있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세트로 따르는 부등식이 뭐냐면 n, x, 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1 차이 나는 부등식을 만들어내면 항상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다? 가우스 값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 x 더하기 n이라 했으니까 양변에 m을 더해주면 n 더하기 m, x 더하기 m, n 더하기 m 더하기 1 뭐야? 1 차이 나는 부등식을 만들어냈네? 그러면 이 가운데 거의 가우스는 뭐다? 앞에 숫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다? n 더하기 m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n 값이 뭐죠? 가우스 x니까 얘가 뭐가 나와요? 가우스 x 더하기 m 이렇게 나오게 된다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식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성질까지 같이 외워주시기 바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 9, 얘 10, 얘 11, 얘 12 푼 다음에 이제 기본 정서 그 기본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 9랑 얘 10은 아마 수열의 극한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수투에서는 나오겠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근데 아마 수열의 극한에서는 안 나올 건데 그냥 예시로 잡고 왜 안 나오는지까지도 설명을 할게요. 물론 나오면 정말 감사한 거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 가우스 기호가 불편하다고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아까 뭐였냐면 뭐죠? x는 가우스 x 더하기 알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가우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가우스 기호를 빼버리고 원래 숫자 뭐다? 알파를 빼면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부분을 뭐다? 가우스 기호를 빼버리고 원래 숫자에서 소수분을 빼면 정수분이 된다 라고 적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알파는 0 이상 1만 어차피 숫자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원대로 할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알파 빼기 n 얘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 n이 원대로 할 때 n-1분의 n 더하기 3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배웠잖아. 맞죠? 요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 루트 n제곱 더하기 0n 이렇게 됐잖아. 맞아? 그러면 2a분의 b 빼기 d 공식 쓰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뭐다? 2 여기가 a 제곱인데 a 제곱 1이니까 a는 1 그 다음 뭐야? b 빼기 d 그래서 공식 쓰면 바로 2분의 1 공식 모델에서라는 분자에 유리화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야? 제곱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n분의 n이니까 뭐 나와요?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얘 9랑 얘 10이 실제로 하고 수열의 극한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들아 수열의 극한이면 n은 무조건 무슨 숫자예요? 자연수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연수니까 당연히 n제곱 자연수를 제곱수니까 제곱수도 자연수고 거기다가 n에 더한 얘도 자연수가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 자연수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그러니까 가우스 3이 뭐예요? 3이잖아. 그래서 뭐다? 얘는 이 숫자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우스가 애초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알파가 0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됐네? 그러면 애초부터 문제가 뭐냐면 가우스 기호는 없애고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이 자연수니까 n 더하기 3도 자연수예요. 자연수니까 뭐야? 가우스 n 더하기 3은 그냥 n 더하기 3이라서 가우스가 그냥 사라져요. 여기도 뭐야? 알파가 0인 케이스입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 9랑 얘 10은 잘 안 나와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x니까 x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다? 요런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지? 좋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가우스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뭐다? 원래 숫자에서 소수분을 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우스를 벗겨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3분의 n은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분배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두 개 곱하면 4가 되고 이거 두 개 곱하면 빼기 n분의 12알파가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죠. 4 빼기 0이라서 뭐다? 얘는 4가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좀 어려워요. 얘를 이 위에 것대로 풀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열을 관찰을 해보면, 근데 특히 이 부분만 먼저 관찰을 해볼게. 이 부분은 얘들아 n이 3보다 크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 n이 4라 생각해봐. 4 가우스 4분의 4는 뭐죠? 0이잖아. 0.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n이 3보다 크면 이 숫자는 0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an이라고 본다면 an이 뭐다? n이 3보다 크다. 즉 n이 4 이상만 되더라도 앞에 거는 12분의 n이고 뒤에 거는 0이기 때문에 뭐다? 수열 an 자체가 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an이 뭐다? 앞에 a1 있을 거고 뭐 a2도 있을 거고 a3도 있을 건데 뒤에는 다 0이라고요. 됐습니까? 수열의 극한이 뭐죠? 항 번호가 커지면서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건데 뭐야? 이미 뒤에는 0이라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뭐다? 얘는 답이 뭐다? 0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풀어버리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봐봐요. 이거는 지울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분의 n 그대로 두고 얘를 n분의 3 빼기 알파라고 적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하면 4분의 1 나오고 빼기 12분의 n 알파 됐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알파 값이 0이 아니면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 다음 뭐 알파가 0이면 4분의 1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답이 뭐라고? 0이라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다? 얘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쌤 왜 쓸 수가 없나요? 하면 얘는 뭐라고? 요 0은 그 0으로 다가가는 0이 아니라 그냥 숫자 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0이라서 극한 보내기 전에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식 변형을 해봤자 어차피 원래 애초에 식이 0인데 이래 되면 뭐야? 0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무슨 말이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n이 클 때는. n이 뭐 1, 2, 3까지는 같아질 수도 있죠. 근데 4부터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요 문제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야겠죠. 그럼 쌤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늘 다르면 이 식과 이 식도 늘 다른 거 아니냐?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넣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0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랬죠? 됐습니까? 루트 3의 안에 3의 n제곱은 그러니까 3의 n제곱의 루트 3n제곱이죠? 얘는 우리가 뭐예요? 루트 3의 바깥쪽에 n제곱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지금 구하는 문제가 뭐냐면 극한 문제, 수열의 극한. 그러면 지금 둘 다 지수식이에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지수식이 있으면 밑이 큰 놈이 결정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럼 당연히 루트 3보다는 2가 커요. 그럼 루트 3을 뭐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요? 1로 간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습관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2n제곱도 없어야 되고 n 플러스 1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식변형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 5의 n제곱 3의 n제곱 그 다음 얘는 4의 n제곱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에는 n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뭐다? 없애버려야 돼야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n이 뭔데로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아? 그러면 5랑 3 중에 당연히 5가 크니까 3은 버리고
4랑 3 중에서 4가 밑이 크니까 뭐야? 3 있는 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5분의 4의 n제곱이고 밑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뭐야? 얘 스페리 극한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 풀이 말고 이제 대풀이 먼저 하고 교과서로 갈게요. 그치? 자, 얘는 뭐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지수식입니다. 맞아? 그러면 당연히 큰 놈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놈의 5는 작고 6은 큰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요? 얘를 무시하면 된다고. 그럼 뭐다?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에요. 됐니? 근데 일단 교과서가 이렇게 안 해서 교과서 풀이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는 이게 너무 직관이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 6의 n제곱으로 묶어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밑이 큰 지수로 묶어내요. 그러면 뭐냐? 얘는 6의 n제곱으로 묶으면 6분의 5의 n제곱이고 뒤에는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밑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0으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요. 근데 뒤에 빼기 1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간다고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것도 직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리미트를 따로따로 생각했잖아요. 원래 리미트를 따로따로 생각하려면 뭐야? 두 개가 수렴할 때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는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보내기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따로따로 보내기가 존재 안 해도 가끔 될 때가 있어요. 되는 상황 중에 한 가지 예시입니다. 얘도 사실 직관이고 이것도 직관이어서 저는 이것도 큰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문제 1-6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까 우리 예시에도 풀어봤더니까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현재 등비 수열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이 됐어요. 근데 공비가 이 문제에서는 R입니다. 얘도 R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습관처럼 우리는 R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나타냅니다. 맞아? 그러면 이놈의 A에는 지금 뭐다? 리미트 A는 가져올까요? 리미트 A에는 R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뭐?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는 뺐으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적어놓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이 문제도 R이 마이너스 1이 빠져나가서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뭐다? R이 마이너스 1로 가거나 1로 가면 여기는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네 뭐야? 0이죠. 그래서 뭐다? 0이에요.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0으로 간다 했잖아. 요게 0으로 간다고. 그럼 뭐다? 얘는 1 더하기 0분의 1 나와서 뭐가 나와요? 1 나오게 됩니다. R이 1이면 R의 n제곱 자체가 1이에요. 맞아?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얘는 뭐다? 2분의 1 해서 요거 통째로가 답입니다. 겠지?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지금 뭐다? 1을 버리면 돼. 상수 함수는. 그럼 뭐야? R의 n제곱분의 R 곱하기 R의 n제곱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R 나오죠. 그래서 뭐다? 얘는 R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0으로 가니까 얘가 0이라고. 얘가 0. 얘도 0이라고. 뭐야?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 나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1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나오겠죠. 얘는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0이니까 0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5번과 6번 풀 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맞죠? 자, 지금 y는 로그 ex가 그려져 있고 x는 n 읽었을 때의 교점을 pn, x는 n 플러스 1 읽었을 때는 pn 플러스 1, 그 다음에 x는 n 플러스 2를 긋는다면 pn 플러스 2라고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2의 n제곱을 넣어버리면 수원을 할 줄 알죠? 맞죠? 그래서 이게 n 나옵니다. 맞죠?
여기는 뭐예요? n 플러스 1 나와요. 여기는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n 플러스 2가 나오더라죠.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믿을게겠지. 2의 n제곱이고 지수 내려오고 로그 2의 1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n이 pn 플러스 1이래요. 그 뭐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뭐야? 빼고 제곱해주고 빼고 제곱해주고 두 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뭐냐면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은 2 곱하기 2의 n제곱이에요. 맞죠? 맞잖아. 같은 걸 두 개 더 했으니까. 근데 얘가 우리가 뭐냐면 2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2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빼면 2의 n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이거 빼면 2의 n제곱이라고. 그러면 걔의 제곱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입니다. 제곱하면 1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a의 뭐가 나오냐면 4의 n제곱 더하기 1 나옵니다. 됐네?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2의 n 플러스 2에서 2의 n 플러스 1제곱을 빼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다? 2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면 1이죠. 그래서 1에 나온다고. 근데 정리를 해주면요. 이거는 항상 가능하다고 믿을 게겠죠? 4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그거를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적을게요. 미리.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끝났어요. 알겠죠? 답은 4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수열의 극한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구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둘 다 루트 있거든요. 그러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양수일 때 루트 전체로 바뀌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루트 씌우고 분모가 bn 뭐냐면 4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1 분자는 an 4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지금 현재 나왔어요. 그럼 뭐다? 그냥 이거 삭제 그럼 뭐야? 얘는 약분 루트 4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1-8을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피카레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번 문제를 풀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N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또 교육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칠 했잖아요. 맞죠? 예칠에 솔1과 솔2를 했어요. 맞죠? 그 솔1이 긴 거, 기차 수의 이용한 거, 솔2는 뭐다? 알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푼 거. 근데 이제 방법이 사실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세 번째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할 건데 어차피 AN1 자체가 교육과정이니까 솔1, 2, 3 중에서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되겠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점화식의 그 일반항은 A의 항상 A 곱하기 이 숫자 P에다가 n-제곱 더하기 B꼴로 알려져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은 아까 솔1, 솔2 쓰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AB만 구해내면 되잖아. 맞죠? 그 AB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n에다가 봐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풀이가 이래 된다고요. AN이 지금 P값이 2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더하기 P 그래서 나는 대문자 AB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A1인데 A1이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 되고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2는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A2가 되고 1 넣으면 2분의 1 A1인데 A1이 1이니까 요래되고 계산해주면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다가 다시 2를 넣어요. 그럼 A2인데 A2는 2분의 5 계산해놨으니까 2분의 5고 2 넣으면 2분의 1A 더하기 B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찰했더니 뭐야?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된다고. 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빼주면 2분의 1A가 나와요. B는 사라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 나와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B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 A에는 뭐다? 마이너스 3에다가 2분의 1에
n-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 이번 답은 뭐가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밑이 마이너스 1과 1사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간다고요. 그럼 뒤에 뭐만 남아요? 4만 남으니까 수열의 극한은 4가 나와서 얘가 4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죠? 1번 과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요. 그래서 바로 저반식 주어지고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지? 됐니? 그래서 물론 실제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아까 적어줬잖아. 이 숫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수렴이 됐다고. 수렴이면 꼬리 수열 때문에 이 극한값이 별이면 AN 극한값도 별이니까 별은 2분의 1별 더하기 2 계산하면 별이 4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4 이렇게 풀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서술형에 나와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래 아니면 애초에 이 방법을 해래 서술형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y는 2분의 1 x 더하기 얘를 y라 보고 얘를 x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y는 x 그래서 피카르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x 더하기 2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되죠, 맞죠? 나 y는 x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교점 구해내면 4,4를 구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첫째 항이 뭐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어요. 그럼 1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뭐다?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여기 넣으면 A2 Y는 X 때문에 여기가 A2 여기다 넣어버리면 A3 Y는 X 때문에 여기 A3 뭐야? A2, A3 점점 일로 다가가고 이 교점으로 그래서 교점이 4로 다가갔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리미트 n이 먼저로 갈 때 AN은 몇이다?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피카르의 법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수열의 극한으로 개념을 잡아야겠죠.